네, 해마다 연초가 되면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모여서 CES를 열게 됩니다. 자, 올해는요,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CES 최고 혁신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인포맥스T에서는 CES 2023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우리 기업 한 군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크립토의 오현옥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지크립토의 오현옥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CS 2023에서 최고 혁신상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고 혁신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CES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제품들이 오면 네. 그러면 그 제품들이 어떤 혁신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혁신상을 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각 분야별로 가장 뛰어난 기술이다, 뛰어난 제품이다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최고 혁신상으로 이제 따로 더 수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한 20개 정도가 이제 최고 혁신상을 받았고 그 중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9개 정도. 저희 절반을 네, 휩쓸었군요. 절반을 했습니다. 네. 보통 최고 혁신상이면 대기업들 위주로 받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SK부팅 쪽에서 좀 받으셨군요. 네. 보통 이제 대기업이 아무래도 자본료도 크고 뭐 사람도 많고 해서 많이 받는 경우가 많은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기업에서 한 4개 정도 받았었고요. 네, 중소 스타트업에서 한 5개 정도 받았습니다. 네, 좀 늦었지만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CES 혁신상을 받으시는데 어떤 걸로 받으셨습니까? 저희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품명은 GK 보팅이라고 하는 투표 시스템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 GK 보팅이라는 거에 대한 기술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GK 보팅이 일단 투표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기술로 이루어진 그런 기술입니까? 기본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투표에 블록체인을 적용한다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블록체인을 투표에 적용하면 좋은 점이 투표가 됐다는 걸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좋은 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블록체인상에 우리가 투표를 집어넣어서 내 투표가 블록체인에 들어갔고 투표가 완료됐고 개표 결과에서도 내게 들어가서 개표됐구나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을 개발한 거였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 기술적인 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네, 그 기술적인 어려움을 이제 저희가 확실하게 해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이제 공개되는 측면이 좀 있고 또 위변조가 어렵다라는 것도 기본에 좀 기존에 알려진 사실인데 이걸 통해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되면은 어떤 점이 좀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블록체인 다 공개 블록체인이고요. 공개 블록체인이라는 하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그런 체인이라 볼 수 있고 그 얘기는 각자가 투표를 이제 블록체인에 저장하게 되면 그럼 모두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변조하는 거는 사실 다 보고 있으니까 어렵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투표 관리자가 변조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뭐 해커가 들어서 바꾼다든지 이런 것도 다 우리가 디텍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실 뭐 그런 시도는 좀 있었던 걸로 예전부터 좀 기억을 하는데 이제 와서 좀 쓸만한 블록체인 투표 기술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기존에는 뭐가 좀 문제였던 겁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공개 블록체인에 우리가 투표를 저장한다는 얘기는 내용이 다 보여진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비밀 투표가 아니라 공개 투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사용할 수가 없겠죠. 비밀 투표를 유지해야 되는데 비밀 투표를 이제 유지하려고 보니까 투표를 이제 암호화해서 블록체인에 넣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암호화를 하게 되면 이게 유권자가 맞는 사람인지 또는 이게 맞게 만든 건지 뭐 개표를 제대로 한 건지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공개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용자를 공개하면 안 되겠지만 투표 과정이라든지 어느 쪽으로 해서 검증이 됐다라고 하는 건 공개가 되어져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게 그렇죠. 그런 과정은 투표 방식의 가장 큰 장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폐쇄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중에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기술이 쓰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폐쇄성은 아니고 모든 과정이 다 공개되어 있다는 거고 당연히 암호화해서 올려야 되는데 여기 말씀드린 이제 그런 검증의 어려움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극복한
기술을 적용했다는 거고요. 그 기술이 저희가 이제 영지식 증명, 또는 제로 날리지 프루프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고요. 그 기술을 이제 적용을 해서 어떤 게 가능하냐면 유권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내가 유권자가 만든 표고, 그다음에 암호화를 했는데 이 암호화가 맞게 만든 표고,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열어보지 않고도. 열어보지 않고도 네. 확인할 수가 있다. 열어보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투표를 누가 만들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러니까 실제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유권자 중에 한 명이다. 예. 이것은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으나 이 유권자가 실제로 투표권이 있는 그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걸로 네. 이 블록체인의 영지식 증명 기술을 활용하셨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투표 블록체인이 쭉 있으면 예. 여기에는 이제 암호화된 투표와 그다음에 내가 투표권자, 유권자다. 그리고 이 투표가 맞게 만들어졌다. 이 영지심이 같이 붙어서 블록체인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이게 누가 만들는지 모르겠고 내용도 잘 모르겠지만 아, 이게 맞게 만든 투표구나. 그래서 블록체인에 쭉 투표가 있으면 아, 여기 한 뭐 1000명이 투표를 했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신 건 결국에 신뢰의 문제에서 이렇게 한번 모듈을 설정을 하고 나면은 그러면 개발사부터 시작해서 다른 분들이 쉽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못 바꾸는 기술이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의 기술은 네. 예, 그거를 쓴 건 맞고요. 공개 블록체인의 이제 약점이 프라이버시가 보통 약점이거든요. 네네. 이제 프라이버시를 해결한 기술이다라고 기술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지금도 블록체인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퍼블릭하고 프라이빗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용하시는 블록체인은 그러면 어떤 기반인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저희는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 네. 쓰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미 이제 서비스를 출시했고요. 네네. 이 서비스는 그 이더리움 계열에서 이제 다 돌아가고 있고, 뭐 그거 아니라도 다른 공개 블록체인 아무데나 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이제 기본적인 이제 대중의 생각을 했을 때 블록체인도 해킹을 당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투표가 힘든 건 아니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킹을 당할 수 있죠. 해킹을 이제 당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저장되는 데이터를 바꾸는 것, 또 하나는 지우는 것. 네.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개 블록체인이 해킹에 강하다고 얘기하는 게, 공개 블록체인에 우리가 데이터를 넣게 되면 어쨌든 이 뭐 예를 들어서 이 공개 블록체인이 해킹을 당할 위험이 있어. 그러면 내가 노드가 돼서 이 내용을 다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누가 지웠다? 나는 들고 있으니까 안전한 거고. 누가 바꿨다? 내가 들고 있는 거랑 다르네? 뭔가 해킹이 됐네? 이제 디텍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킹이 되더라도 사실 공개 블록체인에서는 다 관찰하기 때문에 예. 사실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GK 보팅이라는 기술이 이제 상을 받은 이유도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투표가 이제 참값이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 공개가 되기 때문에 또 위변조도 안 되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론적으로 완벽한 비밀 투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도 테스트했을 때 그렇게 완벽하게 나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네. 실제로 투표 사례가 있어요. 투표 뭐 몇 군데 조그맣게 하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중앙선관위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도입을 우리나라에서도 검토 중에 네네, 있다라고 네, 보면 네. 되겠군요. 그 앞서서 말씀하신 이제 기술 얘기로 좀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까 설명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영지식 증명이라는 걸 말씀을 하셨고, 이게 이 투표 기술의 핵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기술로 이렇게 기술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영지식 증명이. 그 영지식 증명은 정확하게 말하면 영지식, 예. 지식 증명 이 두 개를 합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지식이죠. 그러니까 제로 날리지. 예. 네네. 그다음에 프루프 오브 날리지.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 영지식을 떼놓고 생각하면 네. 지식 증명이 먼저이거든요. 지식 증명은 뭐냐면 내가 뭔가 알고 있는데 저 사람한테 내가 아는 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제일 쉬운 건 내가 아는 걸 다 말해주면 되죠. 네. 예. 그럼 다 얘기해주면 너는 아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내가 아는 걸 다 알고 싶지는 않고 뭔가 알고 있다는 사실만 가르쳐주고 싶은 거지. 그 내용은 모르고. 그러니까 비밀을 나는 알긴 아는데 네. 상대방이 얘가 비밀을 알고 있는 거를 알려주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책이 있는데 예. 이 책 내용을 다 알려주진 않아도 예. 내 책을 다 외우고 있어. 또는 내가 뭐 되게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는데 이 수학 문제를 내가 풀 수 있어. 네. 근데 풀이 과정은 알려주고 싶지 않아. 음. 그런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 관계에서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있죠. 예. 이걸 이론으로 정립을 했군요. 예, 이론이죠. 이게 자료가 좀 있다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흔하게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영지식 증명에는 알리바바 동굴, 그러니까 뭐 A와 B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알리바바 동굴에 이제 두 명이 있는 거예요. 영지 증명 보통 이제 두 예. 명이 있어서 네. 한 사람은 뭐 앨리스, 또 한 사람 밥, A, B라는 뜻에서 앨리스 밥으로 보통 얘기를 하고요. 네. 또는 이제 증명하는 사람, 검증하는 사람. 검증하는 사람. 그래서 증명하는 사람은 내가 뭔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검증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알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증명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알리바바 동굴이 있고 동굴 안에 뭐 비밀 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 비밀 문은 주문을 외우면 열리는 뭐 열려라 창게 이런 주문을 외워야 열리는 문이 있는데 이제 증명하는 사람은 내가 이 주문을 내가 알고 있다. 이거를 검증하는 사람한테 알리고 싶은데 그 주문은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증명하는 사람이 일단 동굴 두 군데 중에 입구 중에 아무데나 들어가요. 들어가서 들어간 다음에 이제 검증하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위쪽으로 나와 또는 아래쪽으로 나와라고 이제 아무렇게 무작위로 질문하는 거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증명하는 사람이 위로 갔으면 이 주문 내용을 몰라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위로 갔는데 만약 밑으로 나와 그러면 주문을 알아야만 밑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증명하는 사람이 주문 내용을 몰라도 그냥 찍어서 자기가 맞게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근데 이런 과정을 만약 100번을 했는데 100번 다 이 사람이 다 제대로 나왔다. 그 얘기는 찍어서 맞출 확률이 2분의 1의 100승. 그 정도 확률로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데 그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이 주문을 알고 있겠구나라고 검증자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암호 기술이 말씀하시는 투표 방식의 핵심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면? 예,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이 영지증명이라고 하는 거는 나온 지가 꽤 됐거든요. 네. 한 1985년 정도에 나왔기 네네. 때문에 꽤 됐는데 그 동안에는 이제 이 정도, 그러니까 뭐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 뭐 이런 걸 하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기술이 크게 발전한 건 2013년도 네네. 정도에 이제 어떤 게 됐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되게 좀 단순하잖아요. 내가 이걸 알고 있다. 네네. 그게 알고 있다 아니라 그런다니까. 굉장히 일반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뭐 프로그램. 네. 이 프로그램을 이제 돌리면 이런 결과가 나와.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 안 돌리고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2013년도에 굉장히 효율적인 기술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이 저희 2023년인데 네. 10년 동안 영지식 이 방식을 투표에 적용하는 건 한 번도 없었습니까? 투표에는 적용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제 영지증명의 문제가 네. 느린 게 이제 문제였거든요. 속도의 속도가 문제군요. 증명하는 사람이 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느린 게 문제여서 이제 이것을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한 10년 동안 계속 노력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2013년도부터 이제 영지증명이 이거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도 뭔가 계산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블록체인 업체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적용했던 데가 이제 거래 시스템 쪽에 익명 거래 쪽에 많이 처음에 적용을 했고요. 그게 뭐 2014년, 16년 정도 그렇게 되고 뭐 한 19년도에 이제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해서 현재는 굉장히 많은 곳에 이제 적용을 시도를 하고 있는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지금 투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투표에서의 속도는 굉장히 빠른 속도까지 올라오는 상황인가요? 네, 저희가 이제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투표를 만들어내는데 영지증명을 만들어내는데 한 1분 이상 걸렸었는데 투표 한번 하는데. 네, 투표하면 이제 휴대폰에서 해야 되니까 개인이 지금 투표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이라는 얘기신 거죠? 그 정도 걸렸어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3초 정도. 3초 정도. 네. 그래서 투표를 누르고 나서 조금 지나면 그냥 투표가 끝나 있는. 예전보다 굉장히 빨라진 거죠. 네. 그러면. 저희가 써봤을 때는 사실 3초가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약간 빠르게. 로딩하는 정도로 느끼는 네네네. 정도까지는 줄어들었다. 네. 투표할 때는 이제 일반 사용자가 보통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누르고 그리고 내가 투표가 됐을 때 그 안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구동되는 거는 어떻게 이 영지 증명이 활용이 되는 거예요? 투표자가 이제 뭐 투표자는 간단하죠. 버튼만 누르면 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버튼을 누르고 나서 뭐 비밀 부분을 입력하든지 뭐 지문으로 인증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투표 앱 내에서 뭔가 투표 내용을 만들겠죠. 메시지를 만들고 얘를 암호화를 하고 그다음에 암호화가 맞다. 그다음 유권자가 맞다. 그런 영지 증명을 다 계산을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제 블록체인에 들어가고 블록체인에서는 이게 맞는지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영지증명이 맞게 만들었구나 체크해서 맞으면 저장을 하게 되고 저장이 되면 투표가 종료됐다라고 앱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는 그런 뭐 기술이 복잡한- 들어가 있지만 일반으로 투표하는 분들은 유권자들은 모르죠. 네. 잘 모르는 네. 그런 건데 네.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영지 증명으로 활용해서 이걸 투표를 했을 때 뭘 얻을 수 있느냐, 무슨 효과가 더 있냐 이걸 또 질문할 수 있거든요. 어떤 게 있습니까? 영지식 증명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영지증명이 아닌 기존의 온라인 투표도 많이 있었고 블록체인 투표도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항상 문제가 됐던 게 말씀드린 대로 검증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 공개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럼 프라이버시가 문제되고 프라이버시가 문제가 되니까 맞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럼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해야 되나? 그렇게도 많이 했었고요. 근데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하면 이거 왜 블록체인을 쓰지? 그래서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오히려 네, 오히려 뭐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쓰면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그냥 저장하는 거랑 뭐가 다를 게 있어 이런 게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이제 이슈들이 있었고 이제 저희가 영지식 증명을 써서 암호화를 하고 공개 블록체인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모든 과정이 다 투명하기 때문에 내 투표가 여기 블록체인에 들어가서 개표에 반영됐구나까지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개표 결과에 대해서도 맞다는 영지증이 붙기 때문에 그래서 투표 전 과정이 다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가 뭐 투표하면 항상 문제되는 게 이거 개표가 뭐 틀렸어, 네. 뭐 도장에 찍혔냐, 안 찍혔냐. 뭐 부정 투표야, 뭐 예. 그런 얘기도 많이 나고 실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참여연 선거가 있었는데 전국단위 참여연 투표가 있었는데 이제 투표함을 이제 막 모아가지고 개표를 했는데 표가 모자란 거예요. 투표함을 잊어버린 거죠. 네네. 그래서 어디 선관위에서 백지 투표를 만들었어요. 네. 억지로 맞춰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끝났으면 이제 넘어갔을 텐데 나중에 진짜 투표함이 또 발견이 됐어요. 그럼 그때 미안하다 했으면 될 텐데 그걸 태웠어요. 난리가 났겠군요. 네, 태웠는데 몰래 태웠으면 되는데 소각장에 안 탄 게 남아가지고 그게 들통이 났던 거죠. 자, 그러면 관례자 면에서는 이 투표를 누가 했는지 예를 들어 제가 투표했다면 이인복이라는 사람이 투표했다는 거에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네. 반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투표를 하고 나서 제가 했던 투표가 제대로 개표가 되었었는지에 대한 검증은 가능하다라는 말씀. 그렇죠. 내 투표가 블록체인에 들어갔는 게 네. 나는 보이고 나는 보이고 개표 상대방은 알 수 있고. 결과가 네. 이 다 모은 게 맞다는 것도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고. 네. 그랬을 때 가장 이제 좋은 효과가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에 빨리빨리 투표를 하고 그 결과가 참값이라는 거를 체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확실히 그 뭐 우리가 말하는 직접 민주주의 이런 데는 도움이 크게 될 수 있을 크게 기술 되죠. 같은데요. 네, 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온라인 블록체인 투표를 하게 되면 종이 투표를 그냥 대체한다 이게 아니라 네. 일단 속도도 훨씬 빠르고 개표하는데 시간도 훨씬 적게 들고 그리고 투표하러 가는 것도 굉장히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자주 할 수 없고 일단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데 이제 속도가 빨라지고 비용도 저렴해지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대신 뭔가 법안을 만들고 뭐 국민의 뜻을 전달해주고 이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뭐 4년 처음 할 때 투표 국회의원 뽑을 때 그렇게 하고 4년 동안은 이제 국민의 의견이 반영이 잘 안 되죠. 기다려야 되죠. 네,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 온라인 투표가 된다면 그러면 국민의 뜻을 굳이 우리가 투표를 할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나 실시간으로 이 사람을 뭐 지지한다, 또는 이 정당을 지지한다. 그럼 뭐 블록체인 국회의원을 만들어 가지고 뭐 실시간으로 그 국회의원은 지지를 많이 받으면 뭐 10표를 행사하고 네. 국회에서 적게 받으면 한 표를 행사하고 이렇게 실시간 반영을 하는 이제 국회의원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되게 여러 번 자주 사용해서 비용이 절감되는 건 확실히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진행되는 것보다는 저렴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블록체인 방식을 쓰게 되면 저희가 가스비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수수료에 대한 것도 상당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또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면 할수록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들도 항상 있어 왔었는데 이건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제 그 가스비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블록체인을 그러니까 메인 블록체인을 이제 비싼 걸 쓰면 돈이 많이 들죠. 네. 근데 뭐 메인 블록체인 경우에 가격이 저렴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 만든 그런 블록체인들도 있고 그런 경우에 네네. 보면 투표 한 번 하는데 드는 비용이 한 1, 2원? 1, 2원 정도? 네, 1, 2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요. 이슈가 되는 건 오히려 이제 성능 이슈가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런 경우에 보통 투표가 뭐 기간이 길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투표한다. 그럼 블록체인 이제 못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성능 향상을 위해서 보통 뭐 L2라고 레이어 2라고 하는 그런 네. 이제 기술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투표 내용은 서버에 저장을 하고 서버에 있는 내용은 다 공개하고 네. 투표가 됐다는 사실, 나머지는 블록체인에 네, 그것만 이제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제 속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저렴이란 말에서 그렇긴 하지만 네. 사실 블록체인이 성능이 좋고 안 좋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더 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쓰는 블록체인일수록 검증이 많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또 많은 사람이 쓰지 않은 지역적인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 투표 결과뿐만 아니라 뭐 작년에 NFT라든지 아니면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서도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면 갑작스럽게 10분 단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었을 경우에는 서버가 돌아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낭패를 봤던 분들이나 수수료 자체가 마이너스 됐던 분들도 많으신데 지금 만드시는 이곳에서도 그 블록체인에 따라서 성능 저하가 생길 가능성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블록체인에 모든 걸 네. 저장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성능 저하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네. 병목 때문에 다 처리가 안 되는 문제가 네. 생길 수 있는데 서버에 저장을 하고 사실 그 했다는 그 해시감 정도만 블록체인에 저장한다면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특히나 이거를 이제 모아서 네. 롤업이라든지 뭐 플라즈마처럼 여러 개의 투표를 모아가지고 하나로 저장한다. 그러면 이제 성능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네. 그렇게 계산이 됐고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개발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신뢰 측면에서 보면 네네. 뭐 사실 투표보다 더 신뢰성이 필요한 게 금융 쪽이잖아요. 금융 쪽. 네. 왜 돈에 관련된 훨씬 더 네네. 중요한데 금융까지도 이미 이제 많은 블록체인들이 저렴한 블록체인들이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투표가 적용된다고 해서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선거나 이런 쪽의 투표에 어떤 블록체인을 쓰는지에 대해서는 좀 검증이 필요할 테니까 그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네요. 아마 정부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블록체인을 직접 운영을 하고 아니면 노드로 참여를 해서 네네. 적어도 직접 참여해서. 다른 쪽이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뭐 복구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사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투표 시스템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왜 시도를 안 하거나 안 하고 있던 건가요? 일단 영지증명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암호 기술 자체가 예. 좀 새롭기도 하고 나온 지 얼마 안 되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 기술 자체. 음. 네, 그래서 기존에 투표를 했던 분들은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암호 기술을 그냥 사용해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던 거고 영지증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은 측면이 큽니다. 저희도 이제 개발하는 데 있어서 뭐 알고리즘을 다 만들고 실제 구현하는 데 있어서 또 이슈들이 많이 있어서 개발이 꽤 필요했었습니다. 네. 이제 사실 근데 투표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봐도 뭐 주식 거래처럼 정말 많이 일어나고 이런 일은 아니잖아요. 이벤트 자체가. 그럼 투표 말고도 이 블록체인 투표를 또 어디다가 쓸 수 있을까요? 블록체인 투표는 이제 투표고 그다음에 이거 확장판으로 뭐 여론조사 같은 데 적용할 수도 있고요. 여론조사. 네. 그리고 영지증명이라고 하는 그 기술 자체는 사실은 뭐 투표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에서 그러니까 사용되는 응용들 중에서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그런 응용에 다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퍼블릭 블록체인, 공개 블록체인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중에 하나가 정보가 노출된다. 이게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에 뭐 내 정보가 노출돼도 상관없어. 내가 돈이 얼마가 있고 어떻게 쓰는지 노출돼도 상관없어라고 하는 경우에는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 기업 정보를 다른 경쟁 상대에 노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이제 공개 블록체인에 들어오는 걸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업무 기밀이니까. 그렇죠. 은행 같은 것도 들어오는 게 어려운 점이 있고. 예.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거래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영지증명을 적용을 해서 익명 거래하는 시스템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해외라든지 어떤 뭐 단체라든지 기관에서 이 ZK 보팅 이거를 좀 뭐랄까 써보겠다 이런 곳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CES 갔을 때 만났던 사람들이 이제 뭐 정부 관계자들, 뭐 멕시코라든지 아니면 그 중미 쪽, 그 다음에 미국의 지방 뭐 그 정부 관계자들이 와서 이제 투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개표에 승복하지 못해서 의사당 점거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트럼프 지지자들이. 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미국 사람들한테는 이제 투표에 대해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고요. 충격이 생겼겠죠. 네, 충격이 있고 올해 1월에도 똑같은 일이 이제 브라질에서 똑같이 일어났거든요. 네, 똑같은 일이 일어나서 그리고 뭐 작년 12월 달, 그러니까 한 두 달 전이죠.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모든 투표를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이제 법적으로 허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 선거에 온라인으로 투표하는 거 허용이 됐기 때문에 그럼 어플로 투표합니까? 네, 할 수 있게 이제 법으로 허용이 된 거죠. 어. 근데 아직 솔루션이 없었는데 네. 이제 솔루션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걸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요. 정부 투표뿐만 아니라 민간 쪽,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지만 뭐 아이돌이라든지 뭐 네. 그런 거 할 때 이제 투표를 많이 하잖아요. 네, 쇼프로에서. 네, 쇼프에서 많이 하고 그래서 그 미국도 마찬가지로 쇼프에서 그런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문자 투표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항상 그 문자 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항상 있어왔고 전 항상 있습니다. 사실 문제도 있었죠. 네,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를 찾아온 쪽에서 보면 한국 쪽에 이제 그런 거 하는 기업에서 왔을 때 이제 팬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아서 투표가 끝나고 나면 항상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해 달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고 나면 로그도 다 공개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로그를 다 공개하고 나면 로그가 조작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달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걸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요구사항이 많군요. 네, 그래 못 믿는 게 크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초쯤에 이런 이 GK 보팅을 팬 투표에 연결시켜서 만드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시청자가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거래라고 하시니까 아무래도 금융거래 쪽에 대한 보안은 이거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러니까 국내라고 하면은 지금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한국은행에서 취재하고 있는 CBDC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CBDC 사업에도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어떤 검증과 어떤 역할이었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네.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그런 기술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CBDC에서도 같은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개인 정보를 보호를 강화하는 그런 기술을 집어넣은 거고요. 네. 저희가 이제 만든 그 기술의 이름은 이제 아제로스라는 그런 기술이고요. 한국은행에서 CBDC에서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이제 공개 블록체인의 기술 위에다 네네. 거래를 올린 거거든요. 이제 클레이튼 블록체인을 쓴 네네. 거고 그런 경우에 개인들의 뭐 거래라든지 아니면 은행 간의 거래 내역이 이제 다 공개되기 때문에 네. 이것을 이제 감추는 그런 기술이 필요했던 거고요. 네. 이제 그런 감추는 방법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거래 내용은 암호화를 하고 네. 이게 맞게 되었다. 예를 들어서 거래를 하는데 내 통장에 돈이 없는데 돈을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는 보내는 돈이 음수가 돼도 안 되고 네. 이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영지증명으로 붙여가지고 보장을 해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걸 우리가 익명 거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익명 거래는 뭐 저희 이전에도 개발한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G캐시라고 하는 그런 익명 거래도 있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토네이도 캐시라고 하는 그런 익명 거래도 있는데 네네. 그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익명이 너무 강조가 되니까 자금 세탁 용도로 많이 그렇죠. 쓰이는 문제가 있어서 이제 현재 정부 각 국가에서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 금지를 시키고 있고요. 저희는 익명을 지원하면서도 이제 자금 세탁 그 거래 방지에 대한 규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감사자, 오디터, 감사자는 모든 내용을 열어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익명을 지원하면서도 레귤레이션을 그러니까 규제를 지키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 기술이 한국은행 CBDC에 들어가서 활용이 되고 있고 사실 그 기술도 이번에 CES에서 혁신상을 이제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 사실 이제 원천 기술만 얘기하자면 기록을 보호하고 중간에 이제 움직이면 트랜잭션을 보호하고 주체와 결과는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죠.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기술이다. 확인할 수 있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 이제 활용이 될 가능성이 보이는데 이제 차세대 뭐 조직 체계라고 불리는 다오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회사들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뭐 중앙 뭐 수직 체계가 없어지고 다오라는 것으로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도 이런 이 탈중앙화된 이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 사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다오에서는 이미 이제 블록체인 투표를 쓰고 있죠. 네, 그래서 공개적으로 투표를 하고 공개적으로 결과를 확인하고. 근데 문제는 공개적이라는 거예요. 문제인 거죠. 너무 공개적이다. 네, 그러니까 현재 다오에서 쓰는 이제 투표 시스템들은 물론 이게 안전하게 비밀 투표가 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그것을 지원할 만한 기술이
없었고 제품도 없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공개 투표를 쓰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걸 만들었으니까 이걸 다오에 적용해서 네, 비밀 투표가 되면서 검증되는 투표 시스템을 다오에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까지 문제는 공개를 하면 너무 다 공개가 되는 거고 비밀로 그렇죠. 하자면 너무 그들만의 투표가 되는 거고 검증을 할 수 없는 게 문제죠. 검증이 또 안 되고 안 되는 게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이 영지식 증명을 활용한 이 보팅 기술 네. 이거를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보팅 기술이 다 좋아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증명할 수 있고 그런데 어르신분들이나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소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되는데 좀 방안이 있습니까? 사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예. 저희가 생각할 때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어르신들 대부분 휴대폰 가지고 뭐 유튜브도 보시고 네. 전화도 하시고 문자 메시지 다 보내거든요. 앱 사용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표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가서 버튼 누르고 투표 확인만 누르면 그냥 끝나기 때문에 쉽게 배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물론 네. 이제 시간이 처음엔 걸리겠지만 할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하고 있고 아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기표소에 뭐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걸 두고 투표하는 법을 이제 가르치든지 아니면 거기서 직접 네. 투표하면 될 거고 만약 휴대폰이 없다 그런 경우도 가서 직접 뭐 투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소외되는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표를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종이 투표, 뭐 오프라인 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소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뭐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 네. 뭐 가는 게 되게 힘들죠. 그렇죠. 뭐 그런 경우에 투표를 이제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지방을 가야 된다, 바빠서 아니면 뭐 다른 약속이 있어서 투표하기 곤란하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온라인 투표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쉽게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소외되는 뭐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뭐 능력적인 측면이라든지 또는 시간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투표장에 불러올 수 있는 더 효율적인 기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술은 얼마든지 복잡하더라도 쓰는 사람들은 복잡하게 느끼면 안 되는 게 기술의 핵심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많은 분들이 벌써 우리가 블록체인을 경험했었던 게 작년하고 재작년 코로나 이슈 때 이제 우리가 접종 받았다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그것도 블록체인의 일종인데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거든요. 네, 투표도 그렇게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해외 계시는 분들한테도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해외 하신 분들은 항상 투표를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게 해달라 네, 이렇게 굉장히 말씀하시고 네. 맞습니다. 네. 네, 전방위적으로 확대가 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GK 보팅 그러니까 영지식 증명 기술을 통한 이 투표 기술 어떤 식으로 좀 발전을 시켜나갈 계획이신지요? 저희가 일단은 뭐 정부 차원에서 예. 투표 시스템에 먼저 적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중앙선관위랑 지금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얘기가 잘 된다면 이 투표 시스템이 전 국민 또는 이제 공기관에서 공공기업에서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투표 시스템을 적용을 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민간에서도 뭐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할 거고, 그리고 이거에 이제 변형으로 또 여론조사 관련된 거, 그러니까 뭐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방 정부에서 수립하는 그런 정책들의 효율성 또는 동의 이런 것들을 이제 항상 얻고 싶은데, 찬성표를 예, 그런 걸 이제 확인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는 보면 자격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자격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런 거를 이제 뭐 정부 단체랑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쪽에 신분 인증 시스템과 저희 이제 GK 보팅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여론조사 시스템에 적용해서 공공기관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GK 보팅을 개발하신 지크립토의 오현옥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티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파도가 한번 들이치면은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괜찮을 텐데 블록체인이 처음인 여러분 지금 주목하세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들은 가상화폐를 신규로 발행하기도 하고 전 세계로 유통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경제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야에 오래 활동하면서 초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FTX 사태처럼 거래소를 과신해서 거래소에 많은 돈을 넣어두었다가 큰 피해를 보신 경우도 보았습니다. 코인을 잘못 전송해서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있었고요. 거래소에서 입출금을 할 때 네트워크 선택을 잘못하셔가지고 힘들게 복구하신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지갑 보안을 잘 모르셔가지고 해킹 또는 피싱을 당해가지고 큰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피하고 이겨내기 위한 기본기를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강의를 볼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하루에 1시간씩 딱 일주일만 투자하십시오. 블록체인의 정확한 개념을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초보자들을 위해서 기초와 실전을 융합해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쉬운 개념 설명입니다. 지갑 만들기, 전송, 들어는 봤지만 알기 어려운 이런 내용들을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용어 정리입니다. 하드포크, 스테이블코인,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 용어들을 제가 또 쉽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실전 적용입니다. 기초적이지만 막상 닥치면은 초보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있죠.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드립니다. 블록체인과 친해지는 가장 쉬운 지름길,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